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나경원 전 의원하고 대통령실, 친윤계, 또 초선 의원 등이 뒤엉켜서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참모와 친윤계를 겨냥한 나 전 의원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며칠간 이어졌던 친윤계 의원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 기류가 이젠 여권 전체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어제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게 대통령 본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자신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주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핵심은 이겁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참모들이 전하는 그런 왜곡된 정보에 휘둘려서 자신을 해임한 것처럼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윤 대통령과 참모 또 윤핵관들을 갈라치기 했다. 이런 의심도 살만하고요. 결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김대기 실장 명의의 대통령실 입장은요. 나 전 의원이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국내 정치 현안에, 그것도 여권 중진에게 입장을 낸 것도 이례적이고요. 불과 6시간 만에 직설적인 어조로 공개 반박에 나선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 김대기 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요.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이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발표에는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본의를 거론한 게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해외 순방을 이제 대통령이 나가면 시차도 그렇고 또 일정도 매우 빡빡한데 그런 와중에도 빠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그만큼 대통령실 분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실렸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지만요. 나 전 의원의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과 자리를 두고 거래하려는 듯한 모습에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까지 자처를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 전 의원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부정적 기류가 더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나 전 의원의 글이 윤 대통령이 친윤계 왜곡으로 본의 아닌 해임 결정을 했다, 이런 주장으로 읽힐 수 있어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격앙됐던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들과 윤핵관들을 공격하려고 글을 썼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잘 모르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을 크게 비판한 것이고 대통령을 바보 취급한 거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홍현주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데요. UAE 현지에서 대통령 주변 분위기가 어땠는지 취재가 됐죠.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실의 격앙된 분위기는 나 전 의원의 글이 SNS에 올라온 뒤 UAE 현지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전 의원 글이 올라온 시점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2분이었습니다. UAE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4시 42분인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현지에 있던 참모들을 중심으로 먼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윤 대통령이 눈을 뜨자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보고 뒤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했고 그래서 국내에 있던 김대기 실장이 결국 직접 나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김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은 나 전 의원이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서 마음의 결심이 거의 서가고 있다, 이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확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어제 나 전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출마 선언하실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 뜻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은 무언이 해도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저의 결심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치를 할 만큼 한 나경원 전 의원이 왜 대통령의 의중까지 넘겨 짚어가면서 특히 대통령이 외국에서 지금 정상회교를 하는 그 시점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 상당히 모험이 따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요. 그 해임 이후에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살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은요. 지난주 금요일 해임 직후부터 이 친윤계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장 의원을 집중 공격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으로선 그 아무래도 반윤 이미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자신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 이유를 친윤 의원들에게 돌리면서 그 반윤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나 전 의원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평가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해권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통령께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은 꼭 누구라고 특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나경원 의원의 그 멘트가 부적절한 건 부적절했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니다.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어떤 왜곡된 선입관이나 조언을 갖고 잘못했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지도자로 비하한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초선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아주 나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초선 의원 63명 가운데 49명의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여권 전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특히 명단을 보시면요. 친윤뿐이 아니고요. 비윤계 의원들도 다수 포함 돼 있고 내용을 봐도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가 아주 높은데요. 이들은 어제 성명서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더 이상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라고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나 전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냐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대통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재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오늘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확한 참여 인원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내용은 초선 의원의 성명서와 비슷한 내용일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처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토가 초선을 시작으로 재선까지 이어지면서 조만간 중진 의원들도 적극 메시지를 내는 등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나 전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SNS에 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비난하며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역겨워 손절한 분에게 매달리는 건 대통령 측과 결별만 더욱 빨리 오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오늘 SNS 글을 올렸는데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 더구나 장관급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당내 최고령자죠. 홍문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친윤계를 향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홍문표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것이 너무 우왕좌왕 한다든지 뭐 한쪽으로 뭐 분위기가 쏠려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힘자랑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항 세력이 생기게 돼 있죠. 어제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발단은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나경원 전 의원의 글이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패널들께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두 번째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결국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발언이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임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대통령의 결정과 나경원 전 의원의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또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겹치게 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은 본인이 정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선뜻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측근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봤는데 그럼 두 가지를 다 같이 공격하게 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하도록 도왔다는 것이고 그 잘못된 측근들의 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도 잘못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 본인에 대한 정치 행보 때문에 대통령실과 참모들 전체에 사실상 비판,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건 용산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용산과의 관계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거의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너무 전당대회 국면에 본인의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도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영리를 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입니다. 근데 이 인사 권한과 관련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건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꼭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전체적인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았죠. 두 가지나 예를 들면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대사의 두 가지를 다 받았으면 그것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 앞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3개월도 안 됐는데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측면들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대통령과 얘기를 통해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허락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당무에 개입해달라고 얘기한 측면밖에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한편에 저희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을 놔뒀을 때는 전당대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 수 있다라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 결정들은 어쩔 수 없는 대통령실의 판단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더 많이 나가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 질문 이제 더 드릴 텐데요. 뭐냐면 바로 이제 초선 의원, 그다음에 재선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의 저런 주장,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반박 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례적인 게 바로 초선 의원들하고 재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은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거, 이거 자체도 사실 여당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결국 지금 다음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음 공천을 의식해서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집단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이 재선 의원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당의 문화도 결국은 너무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조직적이어서 이것 자체는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이시잖아요. 네. 이런 지금 여당의 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새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난 주말까지의 이 전당대회로 둘러싸여 있는 당내 구성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격하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대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에 더 이상 친윤, 비윤, 개파 얘기하지 말고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자라고 한번 그 내용들을 다독였던 적이 있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특정 후보에 대한 편들기라기보다는 또다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메시지로 인한 갈등의 국면들이 노출되게 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는 순간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당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진 않겠는가에 대한 충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 말씀 주신 것처럼 비춰지게 됐을 경우는 특정 후보의 줄수기 아니면 너무 강력한 메시지로 당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를 옥죄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월 8일 전당대회까지는 안철수 후보건 윤상현 후보건 어떤 후보든지 간에 당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나오는 메시지들 그런 목소리에 다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들은 이제 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모습 이전에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과 민심에 따라가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그때 초선 의원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여론과 민심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 아닙니다. 근데 주로 방식이 유사해요. 장제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초선들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일이 이번에 두 번째로 벌어진 일이 지난번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초선 의원들이 소위 대통령을 지키는 친위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 민심과 여론이 여기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계속 이렇게 제기되게 되면 대통령이 진짜 개입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대사나 이 두 가지를 줬던 이유도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거 그게 맞나 보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임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저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이 초선 의원들의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경선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더 사실화,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초선 의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다음에 당원의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제 그 사태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결심이 거의 섰다, 이렇게 밝혔던 나 전 의원 측의 분위기가 오늘은 또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그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침묵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원 취재진이 나 전 의원의 자택 앞에서 나 전 의원을 만나서 당권 도전 뜻에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반박에는 어떤 입장인지 등을 질문을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면서 별다른 언급 없이 고개를 내저으며 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나 전 의원은요, 오늘 오후 참석이 예정됐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도 취소를 했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에 내부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주목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여당 지지층 397명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5주차와 비교해서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하락세 상당히 가파르게 보이는군요. 네, 김 의원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20.3%포인트 급상승했고요. 21.6%를 기록한 나 전 의원은 지난 조사 대비 9.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어 안철수 의원이 19.9%, 유승민 전 의원 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충돌에 대한 김기현 의원의 오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에게 편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대통령이 사퇴서의 수리도 아니고 심지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사 자리까지도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가 분열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또 중도 확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도 외연 확장은 저 김건희가 훨씬 더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죠.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하고 다시 충돌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제 나 전 의원이 결국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렸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 눈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있었던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립각을 완벽하게 세우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출연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갈등 국면들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여론조사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선거에 나가도 선뜻 돕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이쯤 되는 과정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올해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 여기에 대한 상황에서 좀 접고 오히려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총선 승리에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장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약이 되는 정치의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 좀 어려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지금 여권 인사들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을 나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건드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나 전 의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기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봐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매우 강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 기간, 그러니까 2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기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준은 거의 조리돌림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 내에서 초선, 재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출마를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다시 했으면 대통령이 해임한 당대표, 대통령이 맞선 당대표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총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과거 사례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사례처럼, 왜냐하면 그 다운 단계를 바꿨기 때문에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가 난 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 총선을 소위 나경원의 얼굴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본인이 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 정치인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많은데 갈 길이 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주저앉았을 때는 그렇다면 또 그에게 과연 앞날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반대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연 나경원 전 의원 어떻게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